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복지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현안하고 맞물려서 뜨거울 줄은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복지 관련 이슈들이 연이어 가장 핫한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좀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이상희 교수님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방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복지 이슈가 이렇게 뜨겁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복지 이슈가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보면 이 뭐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그렇죠. 거대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맞습니다. 게다가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 분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이슈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아동수당 이슈. 네. 이것도 지금 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겁죠. 네.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아마 상반기 내내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뭐 다른 어떤 여러 팟캐스트들도 좋지만 이게 나라다 이 팟캐스트를 좀 자주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설득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저도 또 저 나름대로 더 많이 공부하고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또 서로 공유해 나가는 거고요. 우리 또 의원님께서도 뭐 그동안에 워낙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적으로 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 속에서 또 저희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많은 우리 또 시민들이 복지국가의 꿈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 세대에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서 물려주는 거 이게 촛불 정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요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 관련돼서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노동 관련된 이슈, 그 중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2069시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의 2255시간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긴 노동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저녁 있는 삶이 없다. 맞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방금 뭐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연간 노동시간 이게 OECD 평균인 1763시간에 비해서 306시간이나 길어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가장 작은 나라가 OECD에서는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생산성이 굉장히 시간당 이 단위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확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1363시간.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069시간인데요. 사실 그 2069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통계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 통계청에서 OECD 기준에 맞추어서 가장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게 지금 2069시간이고요. 뭐 지금 최대치 같은 경우는 2300시간까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사실 국제사회에서 비교가 되는 거니까 가장 우호적인 조건에 있는 그런 노동시간 기준을 적용했는데 그래도 2069시간이고요. 독일의 1363시간에 비해서는 약 700시간이나 더 길게 노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노동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죠.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통계 방법에 따라서는 2,300시간까지 나온다. 맞습니다. 그럼 OECD 1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의 1위가 되는 거죠. 거의 뭐 멕시코하고 지금 앞뒤를 다투는 정도. 어쨌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기로는 지금 2,069시간으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OECD에서 꼴찌에서 바로 앞잡이. 멕시코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꼴찌할 뻔했죠.
노동시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게 아니라 일, 가정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네들의 삶이었고 아버지 세대의 삶이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뭐 초저출산을 초래한 이게 원흉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뭐 아이가 태어나도 이 정도로 일을 하면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육아 독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일과 가정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남편은 일에 가 있고 여성은 일과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서 아이를 낳기가 어렵죠. 네. 낳더라도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둘, 셋을 낳을 때 지금은 이제 한둘 낳기도 어렵고 아예 이제 아이 낳는 걸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관련돼서 국회에서도 사실 올해 초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 뭐 이런 논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데 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논의가 지지부진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네.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사실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가 왜 노동시간을 자꾸 줄였는가 하면 사실은 일자리를 나누자, 함께 살자. 노동자들이 함께 살자 이런 기조도 반영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 공약 때 일자리를 줄이자라고 약속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모든 후보들이 노동시간을 줄이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합의했고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했는데 지금 이제 쟁점이 형성돼 가지고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나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국회에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논의가 좀 다시 촉발이 되면서 지난 11월 23일 날 정기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여기 여야의 3당 간사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자라고 합의는 일단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합의는 그때 이뤄놓고 더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그때 합의가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52시간. 네. 지금도 52시간이다.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 네. 현행 근로기준법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고용노동부가 주당에서 이 일주 있죠. 네. 일주당 그 52시간이다 그랬는데 이 일주의 기준을 7일이 아니다. 일주는 7일이 아니다 이렇게. 7일이 아니에요? 네, 7일이 아니라 일주는 5일이다 이렇게 행정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그러니까 5일 동안에 52시간을 하는 거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노동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예. 그러면 주 5일에 8시간이면 58, 40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40시간 정규 노동이죠. 여기에다가 12시간의 연장 노동이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근로기준법상 연장 노동은 12시간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 5일 동안에 12시간을 연장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말 이틀 토 일요일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는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와서 하루 8시간씩 이틀이면 16시간을 일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허용된 52시간 그러니까 40시간 더하기 연장 근로 12시간 하면 52시간 여기 더하기 16시간 68시간이요. 그럼 68시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대한민국의 노동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게 지금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께서 고치겠다. 행정해석을 폐지해달라고 노동계가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하고 대담할 때 그래 행정해석을 내가 폐지하겠다. 네. 잘못된 거니까. 네. 이렇게 사실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행정해석이 잘못됐고 사실 근로기준법이 애매했기 때문에 네. 행정해석이 이게 또 왜곡된 거거든요. 네네. 이걸 고쳐야 되는데 국회가 지지부진하게 이 근로기준법 개정하는 거를 자꾸 미루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면 행정해석 자체를 폐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국회가 서둘러 가지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기존의 행정해석이 잘못된 것이니 네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근로기준법을 네. 아예 고쳐주십시오. 일주일은 그러니까 5일이 아니라 7일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네. 이거 기독교나 카톨릭계에서 들으면 화가 좀 나실 것 같아요. 일주일은 7일이다. 그리고 7번째 날은 좀 쉬시고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인데 5일로 해석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일주일 동안 52시간 일하라. 이건 원래 있었는데 그 일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행정해석으로는 5일로 봐왔다. 그거에 근로기준법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일주일에 며칠인지 이건 사실 명시할 이유가 없는데 예.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이니까 오히려 기술을 안 했더니만 그걸 행정해석으로 일주는 5일이다. 그래서 5일 동안 52시간 일해라. 그리고 휴일 이틀도 나와서 일하면 된다. 그래서 68시간 일해라 이렇게 됐는데 여야가 합의된 내용은 일주를 7일로 하자. 맞습니다. 그걸 합의를 본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범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일주일 7일로 보자.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일주일 중에서 우리가 지금 5일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 5일 노동을 하고 있고 하루에 8시간 노동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5, 8, 40 해가지고 40시간이 정규 노동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연장 근로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네. 연장 근로를 뭐 20시간 하고 싶다 그래서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일주일에 12시간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 날 일이 끝나고 저녁에 남아서 3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 그럼 우리 근로기준법상 이 연장 근로 한 3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씩을 가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주중에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시급이 많으면 저녁에 남아가지고 1시간을 만약에 연장 근로를 했으면 15,000원을 15,000원을 그때부터 네. 받는 거죠. 예. 3시간을 일했으면 15,000원 곱하기 3 해가지고 45,000원을 이제 받는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일요일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일요일은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56조를 보면 네. 휴일 노동과 예. 연장 노동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씩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네. 네. 그러면 이제 노동계 입장은 이거예요.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다음에 주말에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휴일에 노동했으니까 휴일 노동이고 40시간을 초과했으니까 이것도 연장 노동 아니냐. 네. 그럼 휴일 노동의 50% 그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돼 있고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네네네. 그리고 또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또 할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를 네. 네. 그러면 휴일날 일하면 연장이고 또 휴일이니까 50 더하기 50 해가지고 100% 할증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통상 임금이 만약에 10,000원이었으면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2만 원 달라. 2만 원 달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형성돼 있는 거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재계라든지 야당에서는 현행대로 네. 휴일 노동은 이거 연장이 아니다. 주 일주일인데 주는 일주일이 아니고 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휴일 노동이다. 이거는 연장이 아니다. 연장이라 하면 평일날 네. 남아가지고 근무하는 게 연장인 거고 휴일은 연장이 아니다. 왜? 이거는 일주일 안에 포함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휴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휴일 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 예. 이게 지금까지 재계가 주장해왔던 해석.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일을 하면 50%의 가산을 받는 거지 100%의 가산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의 단위를 7일로 하자까지는 다 합의가 됐는데
7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그러면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할증을 붙일 것이냐가 쟁점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휴일날 일하니까 이게 휴일 노동인 건 확실하죠. 네. 그럼 현행 근로기준법상 50% 할증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냐, 연장 근로 수당을 50%를 더 할증을 할 거냐. 그래서 재계나 야당은 연장 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연장 근로라고 한다면 일요일 날 나와서 8시간 일하고 네. 8시간에다가 추가로 만약에 2시간 더 일해서 10시간 일했다. 그럼 그 2시간 그거는 연장이 맞다. 네. 지금 재계나 야당이 주장한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휴일 노동에 대한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휴일 노동으로서의 할증만 인정하지 연장근로서의 할증을 인정하지 말자. 그래서 50%까지만 할증을 하자. 그렇죠. 요런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일단 이뤘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야당과 재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걸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현재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네.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고, 네, 민주노총, 그다음에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야 3당의 간사들이 합의는 했지만 법안 형태로는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돼버렸네요. 뭐 강병원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용득 의원님 같은 우리 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반발하고, 네, 맞습니다. 노동계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 뭐 이런 쪽에서 반발하니까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데 한국노총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노총도 반대하고 있죠. 그럼 노동계는 다 반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노총도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더 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더 세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따져볼까요? 예. 노동계에는 왜 단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금 협상도 있고 단체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주로 민주노총 사업장들은 대규모 사업장이죠. 대규모 사업장이죠. 대규모 사업장이고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주가 추가 지불을 할 여력이 있다. 네. 이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노조의 힘이 세다. 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중복 할증, 일요일 날 나와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면 그 200% 통상 임금의 2배를 받는 거. 네. 이것을 받아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든 없든 간에 단체 협상을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네. 그런데 한국노총은 어떻습니까?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역시 또 두 가지 조건에서 불리하죠. 하나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휴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00% 할증을 해주기가 여력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노동조합의 힘이 아무래도 약하다. 그래서 이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단체 협상을 통해서 따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보다는 한국노총이 오히려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은 더 크다. 그래서 이용덕 의원께서 이렇게 지금 세게 나서고 계시는 거예요. 이용덕 의원님은 이제 한국노총 출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출신이시죠. 위원장 출신이시죠.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 당 의원, 뭐 정의당 의원, 노동계는 총체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고. 네. 반면에 근데 재계는 원칙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안 된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된 내용대로라도 빨리 통과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주 간절하게. 그러니까 태도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자칫 잘못하면 100% 할증될 건데 50% 할증으로만 막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정 해석이 이렇게 일주일은 5일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그동안 역대 정권, 보수 정권에서 재계의 힘이 작용했던 거잖아요. 사실 왜 정부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행정 해석을 내려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은 5일이다라는 생각을 다들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엄청 화를 내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상식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대한민국의 재계가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재계가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그 과거 여당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과거 보수 정부가 또 친자본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시간을 좀 길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근데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게는 좀 버텨볼 만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티는 게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야 3당이 그 합의한 이 합의안대로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재계 총수께서 지금 그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청원 같은 형식으로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태도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 뒷배경에는 행정명령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노동계의 반발대로 뭔가 입법이 된다든지 해서 100% 할증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자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던 재계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고 요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또 그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간의 그 합의안이 네. 그래도 수용할 만하니까 이거 수용 안 하고 버텼다가는 더 큰 악재를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야 합의안대로 빨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3당 간사들이 지난번에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할 때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좀 합의는 있었죠. 잠정 합의는. 네, 맞습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시기 여기에 대해서는 재계도 어느 정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네, 대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 왜냐하니까 시행 시기를 네. 사실은 재계 입장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렇겠죠. 이게 대기업은요 사실은 네. 여력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잖아요. 이 중소기업의 시행 시기를 좀 늦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이게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네. 당장 2018년 내년이죠. 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한 7개월 남은 거죠. 이대로 된다면. 네. 그리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네. 2020년 1월 아이고. 1일부터 돼요. 이렇게 되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네. 2년 정도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그야말로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네. 요 소기업이죠. 뭐 네. 소기업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중견 기업보다는 또 1년 7개월 더, 1년 6개월 더 미뤄준 거죠. 네. 1년 6개월을. 아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대기업 그러니까 3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보통 법상 대기업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대기업은 이제 내년 여름부터는 이제 노동 시간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 뭐 말씀해 주셨던 시기에 따르면 중기업과 소기업들은 한 4년 뭐 길면은 3년, 네. 3년 반, 네, 3년 네. 이렇게 걸려야 네, 네. 효과가 좀 나타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교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를 보면 대기업 즉 300인 이상이 고용하는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한 17%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3% 정도는 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다.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대입해 보면은 83% 정도 되는 근로자들이 이 일자리 관련돼서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건 3년 정도 후부터겠네요. 그런 거죠.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장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질 정도로 특히 노동 생활이 네. 확 달라질 정도로 어떤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지만 그 방향성은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에 대한 네.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사실 많은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게 중소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최저임금은 이제 오르죠.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노동계 안대로 된다면 주말에 중소기업들이 주로 주말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기업들은 주말 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중소기업들이 주로 주말에까지 일을 해가지고 수출 물량 맞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배를 이제 지급해야 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시간 여유를 주는 것도 그게 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고충은 또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이제 무조건 또
빨리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뭐 내보시죠. 네. 이용덕 의원님께서 지금 여야 3당 합의안 중에서 주말 노동에 대해서 200% 할증하는 거, 네. 그 합의안을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이게 200% 할증하는 안에 대해서 네. 오히려 찬성하시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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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0%를 그러니까 100%를 늘리는. 네, 맞습니다. 네, 할증하는. 그래서 50% 휴일 할증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시죠. 그렇죠. 네. 200% 해달라는 150이 아니라 200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노총하고 입장이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민주노총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게 없어도 단체 협상을 통해서 따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명분이 뭘까요? 명분이 있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조직 노동자들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근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90%의 노동자들은 조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일하는 곳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을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단체 협상을 통해서 따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으로 강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노총의 입장이죠. 그래서 노동자 연대 차원에서 자기네들은 주장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그래 또 한편으로도 생각해 보면 아까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지금 이 중소기업들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 여력도 없는데 이 노동 시간이 이렇게 지금 단축됨으로써 주말 노동에 대한 이 직업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면 그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문제의식. 네. 이것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쪽을 그렇죠. 다 생각해야 되지. 어느 한쪽 입장만 자꾸 들여다보고 다른 쪽 주장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은 그건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 일부 의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렇다면 예전에 3당 간사가 합의했던 그 내용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전망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연내에 처리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럼 이미 지금 임시국회 거의 지금 이제 이게 파산으로 가고 있죠? 22일 하루 열리는 거로 돼 있죠. 본회의 하루 열리는데 네. 지금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될 확률은 지금 제로 아닙니까? 환노위에서 처리가 안 되면은 네.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2일에 지금 열린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게 사실상 연내 입법의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연내 입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한 차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죠. 이게 10월 달에. 굉장히 센 발언이셨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충격이 다 몰려오는 거거든요. 행정해석이 폐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이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신 건데요. 네. 그리고 지난 11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서 책임성 있는 결단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국회에서 이 말이고요. 임시국회에서 해달라고 올해 해달라 이 말이고. 올해 내에서 해달라. 네. 또 하나는 단계적 시행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행정해석을 만약에 폐기해버린다면 단계적 시행이 안 되잖아요. 전면적으로 바로 그냥 다 돼버리죠. 전면적으로. 그렇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그렇습니다. 다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해석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다 이걸 일주일은 7일이다라고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오거든요. 그렇죠. 이걸 대통령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좀 압력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알고 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연내 처리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게 대법원에서 오히려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내년 1월 18일 날 공개 변론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4월쯤에 판결을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대법원 공개 변론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겠다, 또 여론 수렴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국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법원에서 이 가닥을 잡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좀 상처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일을 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입법부가 명색이 존재하는데 네.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법 해석이 미비해 가지고 애매한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지금 법원에다가 주말 노동에서 우리가 50%만 할증받았는데 휴일 노동으로 50% 할증받았는데 이게 연장 노동이기도 하니까 100%를 받아야 되는 거였다 원래는. 네. 그러니까 못 받았던 50% 할증을 주십시오라고 퇴직하신 분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많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학업심을 거쳐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건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한 건에 뭉쳐가지고 이번에 공개 변론도 하고 4월 달에는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대법원이 약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요. 재판연구관을 새로 충원하면서 노동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을 채용했어요. 2명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동 관련돼서도 기존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여러 사건을 보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참 관심이 가네요. 그래서 강병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강병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이용도 의원님과 함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지만 지금 노동계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내년 4월 달까지만 기다려보자. 네. 판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하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도 다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왜 지지할 것 같아요? 그 입장을? 뭐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15개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 네. 그런데 그중에 12개 사건에서 학업심 그리고 고등법원이죠. 네. 고등법원에서 노동계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노동에 대해서는 50% 각각 해서 100% 할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50%만 할증해 줬던 데 대해서는 추가로 50% 더 할증해가지고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 제가 재판연구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과거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 때는 고등법원에서 노동계판 손을 들어줬던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게 많았어요. 네. 콜트콜텍 사건이나 쌍용자동차 사건이나.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노동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던 변호사들을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판연구관들이 보통 리포트를 써서 올리는데 다른 내용의 리포트들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네. 기대를 걸겠죠. 기대를 걸겠죠. 그런데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청와대 그 정책실장님도 장하성 네 며칠 전에 그 홍영표 의원님 그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한영애 의원님이신가요? 간사 의원님이시죠? 예, 네. 한정애 간사님이십니다. 간사 의원님이시죠. 그런 분들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네,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님,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고 한국 지금 그 이 경제와 노동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내년 4월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걸 연내 입법을 할 건지 말 건지 논의를 했는데 연내 입법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이건 네. 청와대 의지가 전달된 건데요. 네. 그럼 청와대는 왜 이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을까? 네. 제가 굉장히 꼼꼼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역시 이게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견 중소기업들이 네. 너무 큰 부담을 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판단이 사실 노동계하고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부를 운영하기가요. 노동계가 그래도 이 정권 출범에 있어서 또 상당한 지지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엄연한 또 현실인데, 근데 노동계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상황이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원내 이제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그 환노위 위원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국회 내에서는 법안 그렇죠. 개정의 핵심적인 그런 관건이 됐는데.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설득하려고 좀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노동계 반발, 노동계 반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참 정부로서도 또 여당으로서도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환노위 국회의원 지금 일부 반발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 한 분 의견을 이렇게 최대한 들어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그거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배후에 기존의 양대 노총의 거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열망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한 고충이 있는데 이걸 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내 처리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소망을 하셨는데 지난 11일 날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연내 처리는 이제 물 건너갔고 그러면 이제 내년 연초에 다시 또 시도할 건지 네. 아니면 최소한 1월 20일 날쯤으로 예정돼 있는 그 공개 변론 그거를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뭘 할 건지. 근데 공개 변론 네. 본다고 결론을 예측하기는 또 어려워요. 저도 공개 변론 대법원에서 한두 번 해보고 헌재에서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분위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부천시가 네. 그 환경 미화원들에게 주말에 좀 일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일하는 할당량을 확 줄여버렸대요. 그러니까 곧 뭐 이게 법이 바뀌면 그렇죠. 뭐 그거 무관하게. 그거 무관하게요? 왜냐하니까 아까 제가 대부분에 지금 15개 사건이 계류돼 있다고 계류돼 있죠. 그런 사건 중에 이게 하나예요. 부천시가. 지금 성남시도 예. 돼 있고. 제가 지금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 제기한 것도 있는데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송이 제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천시 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고민에 빠진 게 당장 그 일요일 날 고정적으로 해오던 휴일 근로를 확 줄이겠다. 네. 사실 뭐 쓰레기 청소하는 거 뭐 그 일요일 날 청소 안 해도 월요일 날 와서 청소하면 되긴 되거든요. 그럼 월요일 늦게까지 하라. 뭐 이렇게 하고 일요일 날 안 하게. 그동안은 일요일 날 하면 50% 휴일 수당만 줬는데 지금 대법원의 판단, 지금 법원의 판단 기조라든지 지금 입법 동향을 보면 이게 잘못하면 근데 이게 지금 담보로 줘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소송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정책 사안을 볼 때 양쪽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말 노동에 대해서 고용주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럼 주말 노동 자체를 시키지 않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부천시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할증을 받고 있는데 그 크기가 실제로 전체 자기 임금 수익의 그 20%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 노동을 못하게 되면 임금 2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서민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네.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노동계 쪽의 요구도 그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타당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고용주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또 시기적인 조정이라든지 또는 변화의 폭을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단위들,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 국회, 그리고 심지어 법원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여튼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노동시간 단축은 그래도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고,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출산 문제라든지 또 삶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면서 더 많은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가로막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근데 단축을 했을 때 생기는 추가적인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예 노동시간 단축을 하지 말자.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요건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또 뜨거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내 뜨거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하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문제 당분간은 가장 뜨거운 현안들일 수밖에 없는데, 좀 부탁을 좀 드리면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좀 공부를 좀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설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게 나라다 노동시간 단축을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